112페이지로 가서 외부성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보시겠습니다. 이쪽에서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해결 방안들. 무조건 해결 방안에서도 한 문제는 나오지 않을까. 먼저 사적 해결 방안. 경제주체들이 알아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 합병이 있는 거죠. 외부성을 주고받는 기업을 합병시켜버리면 그 비용이 내부화되겠더라는 거죠. 자기 비용이 되는 거니까. 스스로 알아서 적정 생산량을 생산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코즈의 정리가 있죠. 이거는 자율적 협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외부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정부의 역할은 뭐예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건 아니고 재산권만 설정해 주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는 니네 책임, 여기서부터 여기는 니네 책임 이렇게 요만큼만 정부가 개입하라는 거죠. 그러면 두 기업 간의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서 외부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코즈의 정리죠. 거기에 전제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113페이지 코즈의 정리란 협상 비용이 무시할 정도로 작아야 돼요. 즉 추가적인 비용이 안 된다는 거죠. 협상에. 그 다음에 협상으로 인한 소득 재분배가 각 개인의 한계 효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외부성에 관한 권리 또는 재산권이 어느 경제 주체에 기속되는가와 상관없이죠. 피해자에게 있던 가해자에게 있던 관계없이 당사자 간의 자발적 협상에 의한 자원 배분은 동일하며 효율적이라는 거죠. 이거 어차피 뒤에 가서 우리 계산 문제 좀 풀 거니까 한번 그림 잠깐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코제 정리도 이거 시험 문제에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일단 아이디어만 갖고 갈게요. 나중에 계산 문제 풀면서 또 하겠지만 A 두 기업 A, B가 있고요. 딱 이 그림 보는 순간 A 기업은 편익이잖아. 오염 배출량이 증가할수록 A 기업은 좋아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염 방출 기업이죠. 이로 인해서 B 기업은 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비용만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따라서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최적의 오염 방출량은 여기죠. 이렇게 여기에서 결국 이게 성립하는 거니까 효율적이라는 거죠. 효율적. 보통 우리 파레토 효율성 조건 뭐예요? 파레토 효율성 조건? P equal MC잖아. P equal MC. 금방 공부한 거잖아요. 그리 오래된 것도 아닌데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안 살았는데 어떤 공룡은 막 날아다녔어. 익룡이라고 해. 이거죠 원래 파레토 효율성 조건. 근데 이게 파레토 효율성 조건이라고 해버리면 어떤 때 응? 이거 아닌가 이렇게 다른 거로 착각하는 경우 똑같은 겁니다. 어차피 이거랑 MB랑 같아. P와 MB는 항상 같이 다니는 거잖아요.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MB잖아요. 그럼 어디에선가 이렇게 선택이 되면 이게 가격이 되는 거죠. 가격의 높이와 MB의 높이는 똑같이. 사람들이 이만큼 편익을 느끼니까 기꺼이 이 가격을 지불하려고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같은 거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따라서 무조건 경제학에서는 최적 상황에서는 한계값이 이퀄이 돼야 돼. 그죠? 한계값이 이퀄이 돼야 최적이야 무조건. 그럼 볼게요. 이때 가해자에게 있던 그 권리가 또는 재산권이 피해자에게 있던 상관없이잖아요. 만약에 재산권의 권리가 가해자한테 있다면 가해자는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오염을 방출하려고 하겠어요? 여기까지 하려고 하겠지. 그래야 자기들이 총편익이 극대화되는 거니까. 이 한 개 편익의 합, 이 전체 삼각형 면적의 총편익입니다. 한 개 값의 총합이 총량이니까. 그죠? 따라서 이만큼의 총편익을 느끼는 거지. 문제는 이만큼 방출을 해버리면 피해 기업은 어때요?
이만큼의 비용이 드는 거라. 그죠? 총 비용이. 한 개 비용의 합은 총 비용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두 사람 간의 협상의 여지가 있겠냐는 거지. 잘 보세요. 피해 기업은 이만큼 비용이 들어요. 지금 일단 재산권은 가해자한테 있다고 전제를 해줘. 정부가 가해자한테 권리를 줘버렸으니까. 그럼 무조건 다 방출하려고 하겠죠. 최대 방출량. 그러면 이 사람은 비용이 이만큼 드는데 이 사람이 이제 딜하는 거죠. 야, 이만큼으로 줄이자 이렇게. 그러면 이만큼 보상해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응. 양이 이만큼 줄면 총 비용은 이만큼밖에 안 들잖아. 그러면 요만큼을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어. 그죠? 따라서 나는 이만큼의 줄 용의가 있다. 네가 만약에 양을 오염 배출량을 이만큼을 줄여주면 이렇게 제시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때요? 땡큐. 왜? 나는 총 편익이 이만큼 줄이면 이만큼밖에 감소하지 않아. 줄어드는 총 편익이 보상하겠다는 액수보다 훨씬 작죠. 그러면 당연히 협상이 가는 거지. 줘! 내가 해줄게. 나의 편익을 이만큼 줄어드는 대신에 이만큼 보상받으니까. 그죠? 따라서 일로 올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따라서 양을 이만큼 줄이는 대신에 B가 최대 지불 용의가 있는 금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알파와 베타 면적이라는 거죠. 이에 비해서 편익이 줄어드는 이 가해자는 편익의 줄어든 값은 이 베타 면적밖에 아니라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한테 권리를 준다면 정부가. 그러면 오염 배출량은 얼마가 되게요? 제로. 이 사람한테 권리가 있어. 그럼. 오염 물질 한 방울도 배출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지. 왜냐면 한 방울이라도 나오는 순간 난 피해보니까 권리는 나한테 있단 말이야. 그럼 한 방울도 하지 마. 제로. 이렇게 그때는. 이 사람한테 있다면 이만큼 오염 방출량. 이 사람한테 있다면 제로.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보상해 줄게 이만큼으로 가자. 이렇게. 나 좀 방출할 테니까 이만큼 방출할 테니까 그 대신에 이만큼 줄게 이렇게 하는 거지. A, B만큼 보상할게. A, B를 합친 면적만큼.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방출하면 나의 편익이 총 편익이 이만큼 늘잖아요. 최대 지불 용의가 있는 금액이 여기지. 그죠? 이에 비해서 피해를 보는 기업의 총 비용 증가는 어디까지? 이만큼. 내가 피해 금액보다 얘가 보상하겠다는 금액이 월등히 많아. 피해를 보상받고 남음이 있죠? 하자. 이렇게. 따라서 일로 올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가해자에게 있던 피해자에게 있던 권리가 두 사람 간의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죠. 이게 코즈의 정리예요. 따라서 이런 면적 구하라 뭐 이런 것들 시험 내는 거지. 계산 문제로도. 각각의 요 한 개 편익 함수, 한 개 비용 함수 이렇게 주어져 가지고. 그러면 요 값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한 개 편익 함수가 주어지면 한 개 편익 이퀄 제로로 놓고 풀면 나오죠. Q 값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요 값, 요 한 개 비용 함수에 대입하면 여기 값 나오고. 그러면 이 면적 구하는 거야. 이놈 곱하기 이놈 해가 나누기 2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삼각형 면적을.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나누기 2.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문제 풀면서 할게요. 그때 제가 이렇게 그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곱하기 더하기 못 해주니까 이런 기호로 할 거란 말이에요. 요 면적값, 요 면적값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면 되는 거니까. 114페이지로 가서 코즈의 정리 성립 여부.